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어제 주가가 밑꼬리 달고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해요. 거래량이 좀 줄어야 좋긴 한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닌 게, 결과적으로 주가 자체가 내려가고 나서, 이 구간에서 거래가 터진 이후에 뭐요? 뒤쪽에서 다시 올라올 때 거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손바뀜 있었고 손바뀜 이후에 이 매물이 있는 구간을 돌려서 올라와 줬다라는 거,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 61,500원을 다시 한번 넘어갔을 때 여기서 매도에 대한 압박감에서 주가가 밀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밀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했던 매도세를 다시 이겨내면서 위쪽으로 틀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 자체가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매도보다는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더 거세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간 사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물론 이렇게 V자로 가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가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SMR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신기하게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가 하루가 쉴 새 없이 계속 뉴스가 나오더니, 주가가 좀 밀리니까 어때요? 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세력들이 뉴스도 조작하나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조회수가 중요한 만큼 사실상 이 산업 관련된 기자분들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SMR 관련된 내용들 뭐 찍어봤자 사람들 보겠습니까? 기자? 클릭 나올까요? 클릭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핵심은 사람들이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뭐 지금 세력이 털었나 뉴스가 안 나오네,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당장 이제 돌아올 이벤트, 계속 말씀드리는 루마니아 이벤트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상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 이 가스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유럽은 뭐가 생겨요? 에너지 위기가 생깁니다. 그죠? 에너지 위기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 러시아 전쟁을 보고 이 가스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했던 부분들을 뭐하고 있다? 다시 원전을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정책 자체가 뭐예요? 이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론 원전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형 원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친환경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아무래도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르노빌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SMR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다시 도전하기에는 조금 규모도 7조에서 10조 정도 들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작을 첫 단추를 깨는 게 누구다? 루마니아다. 루마니아. 거의 지금 뉴스케일 파워랑 몇 년 동안 협약하고 막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곧 본계약이에요. 왜냐면 루마니아 목표는 뭐냐면 SMR 관련된 부분들을 언제 돌린다? 2029년부터 상용화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7년엔 착공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본계약이 곧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계약이 터졌을 때 사실상 뉴스케일 파워가 뭐한다? 루마니아에 이러한 SMR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 지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싹 다 들어가죠. 그 중에 핵심이 누구?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부분들이 임박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쪽에 이 SMR, 즉 뉴스케일 파워가 공급 계약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가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 지분 투자했을 때 너희가 뉴스케일 파워, 너희가 이 SMR 관련된 수주를 따냈을 때 기자재는 우리가 공급한다. 이게 뭐예요? 두산과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 계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의 루마니아 본계약 체결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랑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게 그냥 계약한 것보다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냐면 유럽에서의 첫 공급 계약입니다. SMR. 그죠?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추가적으로 줄줄이 소세지처럼 발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루마니아가 첫 단추를 깨고 나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 때문에 뭐한다?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또 매도해야겠죠. 음. 왜 매도하죠? SMR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SMR 관련된 부분들을 두산 NRBT가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보면 3천억, 3천억, 뭐 3천억 이런 식으로 SMR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하고 우리가 공장이라는 걸 지어야 돼요. 공장. 그죠? 공장을 지어야지 기자재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루마니아 계획이 터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계속 나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올라가는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왜? 결과적으로 미래의 SMR 관련된 부분으로 따오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뭐한다? 선 반영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두산의 주가 하락 자체를 놓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자체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을 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내려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실수가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밀리면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 털렸다 그러고 추격 매수하고 또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걸 반복을 엇박을 겁나 타거든요. 마찬가지. 이때도 우리가 매도를 하고 이때도 매수를 하고 이때도 매도하고 이때도 매수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아서 매도 못하고 내려갈 땐 더 빠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엇박을 타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혼자 하기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글들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 방법, 그냥 간단하게 뭐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 뭐 핵심적인 부분은 이 두산이 급락을 했을 때 있잖아요. 두산이 급락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뭐 아침에 그죠? 아침에 보게 되면 기다릴게요. 이런 식으로 친 게 있는데 오전에 그죠? 두산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 급락했을 때에서 오전 10시 반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에 기다려 보겠다. 두산RBT 뭐 단기 매수자만 뭐 설문조사 하라 했는데 보면 1000명이 투표해 줬죠. 근데 이 손절 라인 말해주면 손절하겠다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뭐예요?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산의 매도세가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약하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현재 구간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한다? 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다가 결과적으로 안 눌리면 주가를 다시 올려놓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 자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나 현 구간은 주식 투자를 하고 내가 주식 투자로 앞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낼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도주에서의 이 첫 강력한 조정은 반드시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에서의 첫 강력한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거 말씀드리고 왜 주도주가 한 번에 꺾여 죽는 거 봤어요? 절대 이렇게 안 죽죠. 주도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분할 익절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 3천만 원 정도 분할 매수로 삼성물산, 한정 KPS, 한정 기술, 두산 RBT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뭐 저는 분할로 계속 전 더 빠지면 무조건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가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정기술이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두산이나 다른 원전주들 끌고 가면서 매도 타이밍 잡으실 분들 있다라고 하며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여러분들? 010 9201 6329. 자,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전부 다 도와드릴 건데 자, 몇 번이라고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망 무료고요. 제가 오늘 구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아침 10시 48분에 자, 두산은 여기서 반등 나온 후 6만원 이제 지켜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아침에 단기적으로 6만원 이탈하고 59,500원 찍고 반등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왜 6만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 봤을 때 6만 원짜리가 왜 중요한지 한 번은 밀릴 수는 있거든.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요. 여기 종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여기 종가가 62,200원이에요. 그죠? 62,200원 종가가 마무리됐던 구간의 거래량이 얼마예요? 150만 주예요. 여러분 150만 주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보게 되면 자, 150만 그죠? 곱하기 6만 해볼게요.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요. 900억이요. 900억이 동시호가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900억이라는 돈 동시호가 때 들어온 자리 얼마? 62,200원짜리요. 그죠? 62,200원. 그럼 요 자리가 결과적으로 이 62,200원짜리 요 자리가 한 번은 밀릴 수는 있다. 이 자리 깨지면서 매도 물량 쏟아지면 한 번은 깰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은 깨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구간 6만 원짜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딱 6만 원 구간 지키면서 장 막판에 주가 한번 다시 올려줬죠. 이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많이 인원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입장 도와드릴 거고 일단 제가 26일 거, 27일 건 확인이 됐고 이제 28, 29, 30, 30일 뭐 7월 1일, 7월 2일도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들 빠르게 함께 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010-9201 6329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 구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거든.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이게 반말해서 죄송해요. 반말하시는 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습관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뭐 팔아야 돼? 아, 지금 더 사야 돼? 그러니까 난 그거는 사실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투자? 도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밀린다라고 해서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단가가 밑에 구간이면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단타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도 여기서 좀만 밀린다고 불안하고 이러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 진짜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가? 버텨야 되는 자리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원전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뭐예요? 원전 관련돼서 SMR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다? 2차 전지 때 생각을 해보면 너도 나도 너도 나도 2차 전지 할래 이러면서 잡주들이 2차 전지 한다고 10배씩 올라갔잖아. 근데 지금 기술력도 없는 회사들이 SMR 한다고 설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작전이 시작됐죠. 또 작전이 시작된 거다. 근데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해먹은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때 양극재가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그죠? 그리고 양극재에 가장 많이 들어간 리튬 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답니다. 원재료가 되는 부분. 우라늄도 뭐요? 우라늄도 원전의 핵심이 되는 그죠? 물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라늄을 채취라기보다 우라늄을 채취하는 채굴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또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때 리튬주 막 30배, 40배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 관련주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우라늄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요거 우라늄 관련주 보내드릴 거고 이게 뭐 올라갈지는 몰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의심은 해봐야죠. 왜? 결과적으로 원전 계속 하다 보면 원전이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2차전지가 올라갔을 때 간 것처럼 우라늄도 움직일 수 있겠죠. 우라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이 움직이는 거다. 데이터 센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전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우리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A, B, C로 보낼 때 B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땐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생각 없이 B로 보냈다가 뭐요? 전력이 그냥 손실이 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뭐가 있다? 스마트 그리드란 시스템이 또 중요하다. 전력의 효율적인 분배,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라. 전력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전력 관련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전력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